자, 이적 시장 5개년 시리즈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네. 맨시티는 그거부터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적 시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엔 우승을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지금 맨시티가 리그 우승을 한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적 시장의 성패를 따로 분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적 시장을 잘 보냈기 때문에 우승을 했다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일단 뭐 첫 시즌부터 봤을 때 로드리를 영입을 했잖아요. 맞아요. 최고의 영입 아닙니까? 1920 로드리는 네. 저때 로드리도 좋은 자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축신의 느낌을 낼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니까요. 그래서 로드리 선수가 이때는 페르난지뉴의 대체자가 필요하다는 명목하에 그치. 로드리 선수를 데려왔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월드 클래스의 기량을 보여주고 이젠 최고의 선수가 됐죠 진짜. 그때 로드리는 저는 이제 제가 로드리를 봤을 때 느낌은 아주 담백한 그러니까 기술이나 이런 거를 좀 부리지 않고 뒤에서 묵묵하게 본인 일을 하는 선수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로드리는 뿌려주고 위로 올라가서 공격하고 다 하죠. 그냥 수비하고. 그렇죠. 예. 만능이죠 만능. 맞아요. 그래서 정말 로드리 영입이 어떻게 보면 가장 굵직하고 너무 놀라운 소식인데 쭉 봤을 때 지금 이 이적 시장의 가장 아쉬운 점은 센터백 보강을 하지 않았어요. 페르난지뉴를 무조건 주전으로 쓸 수 없어서 로드리를 이제 데려와서 로드리를 주전으로 세웠는데 그럼 페르난지뉴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쉬지 못하고 센터백으로 뛰고 있었어요. 예.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센터백을 보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드진에 대한 비판이 좀 많았던 시기였고요. 영입했던 선수들을 다시 보면 로드리는 굉장한 성공이었고 칸셀로도 결과적으로는 좀 뭐 좋지 않은 그림으로 나가긴 했습니다만 칸셀로가 보여줬던 그 축신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 선수도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에 가깝지 않나. 그쵸. 네. 잘할 때의 모습은 리그에서 대단했으니까. 최고의 풀백이었으니까. 그렇죠. 마지막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리고 뭐 앙헬리뇨처럼 아무래도 좀 뭐 아쉬움이 있었던 영입도 있기는 했는데 결국 이제 이때의 아쉬움은 뭐 로드리 데려온 거 좋고 칸셀로도 좋다. 네. 다만 센터백 보강이 안 됐다. 네, 그에 대한 아쉬움이 결국은 리그 우승 실패로 이어진 시즌이 됐습니다. 아, 이때 그 닐맨이 유배로 갔었군요. 네, 토템 닐맨이 떠나서 닐맨 떠나자마자 리그 우승 못했잖아요. 그랬지. 그래서 이제 닐맨이 토템 무시하면 안 된다. 맞아요. 닐맨 나가자마자 이게 뭐냐 막 이런 이야기들도 돌았을 때입니다. 더글라스 루이즈 이제 빌라로 갔었고 파비앙 델프도 델프 이때는 비전력 자원이었죠. 그렇죠. 네. 이 직전 시즌 때는 못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파블로 마리도 있습니다. 잘 보면. 그러네. 플라멩고로 이제 떠날 때 맞아요. 파블로 마리 이렇게 쭉쭉쭉 뭐 선수들을 이제 지켜볼 수 있죠. 자, 그다음 이제 2021 시즌입니다. 근데 이때 이적 시장은 후벤 디아스라는 그러니까 센터백 보강을 안 했던 거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확실하게 데려왔죠. 그렇죠. 네. 후벤 디아스 그리고 아케까지. 그렇지. 그 전에 센터백에 대한 갈망이 컸던 맨시티가 느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바로 디아스를. 심지어 이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막 리그가 막 9월, 10월에 시작하고 이적 시장도 그래서 맞아요. 여름이 아니고 9월, 10월에 막 열려있고 했었잖아요. 초반에는 디아스 없이 시즌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레스터전에 패배당하고 야 시티 수비 너무 불안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 찰나에 빡 띄운 오피셜이 후벤 디아스. 뭐 후벤 디아스는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센터백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대단한 영입이었다고 보이고 아케도 사실 지금 하는 거 정도로 기대받는 자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실 부상 때문에 좀 고생했던 기간도 있었고 근데 그래도 아케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이후에 맨시티에서의 커리어를 쭉 봤을 때는 아케도 정말 성공적인 영입이죠. 네, 분명 역할을 해준 선수이기 때문에 디아스 그리고 이때는 부상을 안 당했던 디아스톤스 존 너무나도 잘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아케 그리고 기대를 뭐 어쨌든 페란이 왔었구나. 페란이 왔었죠. 이때 나중에 뭐 바르셀로나도 또 장사를 잘하긴 했지만 그렇죠. 어쨌든 페란 토레스도 이때 왔었고 보면은 이제 앞선 시즌도 그렇지만 영입이 머릿수를 막 많이 가져가는 영입이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는 좀 유망주들이 이제 머릿수를 좀 많이 가져갈 때가 많았고 디아스, 아케, 뭐 페란처럼 특히 디아스처럼 좀 굵직굵직한 영입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맨시티 정도 되는 클럽은 펩이 스몰 스쿼드를 지향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무대기로 막 데려오는 것보다는 퀄리티 있는 선수 한두를 데려오는 게 훨씬 더 좋은 영입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역시 굵직한 이슈는 리로이 사네 선수. 사네가 이제 나갔고 미네누르에 이제 이적이 됐고 그리고 오타멘디도 이제 꽤 오랫동안 맨시티에서 좋은 활약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팀을 떠났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비드 실바가 이제 레알 소시에다드 시티에서의 마지막 시즌을 1920을 끝으로 보내면서 이제 라리가로 건너갔고 쭉 봤을 때 이때의 문제점 앞서 이제 센터백이 문제가 있어서 센터백을 데려왔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엔 공격수가 발성이 시작됩니다. 아구에로가 이제 못 버텨주는 거예요. 이제 사실 언제나 좀 부상이 좀 있는 선수인데 근데 이때는 특히 더 그 부상이 길어졌고 그래도 폼도 그럼 같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당시 제주스는 윙으로 뛰는 게 차라리 낫다. 맞아. 톱으로만 나오지 말아달라. 이를 얘기를 들었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공격수에 대한 그 굉장한 문제가 이제 맨시티가 좀 불거지면서 골을 넣어줄 선수가 없다. 화력이 좀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결국 공격수 문제가 2020-21 시즌 때는 대두가 됐다. 그럼에도 리그 우승은 했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챔피언스 리그도 준우승. 이제 첫 번째 결승을 갔죠. 네, 그리고 이제 첼시에게 아쉽게도 덜미를 잡혔고. 투엘의 첼시에게. 네, FA컵 4강에 뭐 리그컵과 리그 더블을 달성한 네, 그 시즌으로 남게 된 2020-21 시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22 시즌으로 가는데 네. 이때는 그릴리시에게 좀 큰 돈을 썼죠. 이때가 제가 봤을 때 그 각 팀마다 5개년을 보면은 그 중에 가장 최악의 그 이적 시장을 보낸 한 해가 있잖아요. 네. 맨시티는 제가 봤을 때 이때가 좀 안 좋은 해예요. 아, 잘 안 됐다. 정말 안 된 해다. 왜냐? 그릴리시는 프리미어리그 레코드를 세우면서 데려왔어요. 뭐 이때 당시 그릴리시가 기대를 받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결정에 대해서 물론 결과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을 남긴 여지가 좀 많긴 하지만 어쨌든 그릴리시 영입은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이 한 명 영입하고 겨울 이적 시장 때 이제 훌리안 알바레스를 계약만 하고 맞아요. 그 다음 시즌에 합류하는 방향으로 영입을 했거든요. 예. 이 훌리안 알바레스가 겨울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름 영입이 아닌 걸로 치겠습니다. 그릴리시 빼고 여름 영입성이 없어요. 사실 아까 직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격 라인에 대한 보강을 좀 기대를 했었던 팬들 입장에서는 아쉽죠. 그렇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한창 유로 끝나고 영상 많이 찍을 때 2021년 여름 해리케인 그래. 네. 맞아. 케인 근데 결국엔 케인이 안 됐잖아. 그렇죠. 뭐 영국 방송에서 골프 치면서 인터뷰를 하고 막 하는 게 있었는데 근데 그 맨시티 팬분들이 가장 화가 났던 건 아니 케인 데려오면 아주 최고죠. 네. 근데 너무 케인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플랜 B 차선을 마련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케인 영입 못하고 심지어 이때 호나우두 이적설도 있었는데 호나우두도 결국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로 갔죠. 가게 되고 그래서 톱 자리를 영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질타가 상당히 많았을 때였고 그치. 또 하나 아쉬운 점이라면 풀백도 사실 이때 벤자민 맨디 선수가 그 사정으로 인해서 경기를 못 뛰는 상황이다 보니까 왼쪽 풀백 보강을 해야 되는데 네, 과정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제 보강이 안 됐다. 네, 보강이 안 됐다라는 게 좀 아쉬움이 있었죠. 그리고 시즌 종료 네. 맨체스터 시티 리그 우승. 네. 대단한 거죠. 이거 이때 어떻게 우승했는지 아시죠? 제로톱으로. 네. 펩가르디올라 제로톱으로. 맞아요. 네. 이때 리버풀도 경쟁을 했는데 근데 맨시티가 더 잘했기 때문에 네. 맨시티가 제로톱 전술을 통해서 우승을 차지했었고 챔피언스리그 4강 레알 마드리드에게 그치. 그 극장 승부 끝에 패배하는. 그때 그 호드리고 그쵸.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펩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맨시티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레알이 그런 거는 자연재해야. 자연재해 진짜. 레알 마드리드 발 자연재해라고 봐야 됩니다. 뭐 신이 점지한 네. 뭐 이런 뭐 승리팀 레알의 그 아우라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뭐 맨시티가 제로톱 전술로 재미를 봤다. 근데 톱을 영입하지 않은 것에 그치. 대한 보드진에 대한 질타가 컸다. 그러니까 맨시티 팬들 입장에서는 리그가 우승을 한 거는 뭐 좋은 부분입니다만 이적 시장에 대한 평가는 이런 게 이제 방금 형철이 얘기한 것처럼 만족스럽지 않다. 그렇죠. 네. 근데 이후에 두 시즌은 선수 영입의 수가 갑자기 많아졌어요. 맞아요. 네, 그걸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다음 시즌 2022-23이거든요. 네. 혼란. 뭐 대단한 영입이었고. 자, 아, 케이빈 이거는 필립스. 결과적으로 이제 완전 실패로 돌아간 영입이 되겠고 아칸지는 뭐 네.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아칸지가 이제 도르트문트에서 왔었잖아요. 도르트문트에서 지금 같은 아칸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아칸지 하는 거 보십시오. 물론 유로 때 승부차기 실축한 건 있지만 그게 와 센터백이 미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유로 베스트 11을 꼽으면 아칸지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활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맨시티에서는 뭐 수비형 밀필더로 올라가기도 그치. 하고 사이드백도 쓰고 백스리 기준으로 측면에 네. 서서 사이드백 역할도 부분적으로 하죠. 수행하고 너무 좋은 영입이고 세리오 고메스 여긴 실패죠. 네. 그리고 오르테가 FA로 데려왔는데 이건 대성공이죠. 잘 써먹고 있잖아 중요한 순간에. 에데르송이 이제 부상으로 빠지거나 할 때 네. 오르테가가 지난 시즌도 되게 잘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영입생들이 일단은 뭐 혼란 영입 그리고 지난 시즌 겨울에 확정을 한 훌리안 알바레스가 들어온 거죠. 합류를 했고 그러니까 공격 라인에 빠박 생긴 거 아니야? 아칸지 오르테가 최고. 네. 근데 의도는 좋았으나 실패한 영입 칼빈 필립스와 세리오 고메스. 켈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앙 라인에서 뎁스를 채워줘야 됐기 때문에 실패 여부와 별개로 영입을 했어야 되는 포지션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하필 필립스였던 안 된 거지. 그리고 성공이 되지 못했고 네. 정리한 선수들 보세요. 제주스. 가브리엘 제주스, 라힘 스털링, 그리고 올렉산드르 진첸코. 그리고 이외에 어린 선수들도 유망주들 많이 팔았습니다. 네. 겨울에는 이 팀 내부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에서 칸셀로를 정리했는데 네. 이때 레스펜딩이요 흑자예요. 선수 정리를 기가 막히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스털링도 제법 비싸게 주고 네. 팔았죠. 제주스 진첸코는 세트로 아스탄에 넘기면서 역시 이 정도 수익을 꽤 짭짤하게 받았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 포로. 네. 포로가 이제 포르투갈을 갔다 다시 토트넘 온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맨시티가
장사도 잘하는데? 라는 느낌을 준 시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뭐 필립스, 고메스 뭐 이 선수들 실패한 건 아쉽지만 이 이적 시장은 충분히 성공한 이적 시장이죠. 네, 돈도 많이 어쨌든 벌었고 그치. 좋은 선수들이 영입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그리고 칸셀로 정리를 하면서 오히려 후반기 때 더 올라왔어요. 네, 팀 분위기는 더 맞아. 상승세를 탄 것 같아요. 물론 칸셀로 아주 좋은 선수였지만. 그리고 축구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2-3-5 형태를 쓰다가 3-2-4-1 형태로 좀 변화를 시키면서 펩이 역시 현대 축구를 가장 최첨단에서 이 주도하는 감독이라는 걸 직접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후반기 상승세로 트래블을 했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달성했던 이 시즌의 맨체스터 시티였습니다. 다음 시즌이 이제 직전 2023-24 시즌인데 이때도 선수 수는 많아요. 자, 일단 그바르디올을 데려온 거는 저는 뭐 대단한 영입이라고 보이는데 마테우스 누네스를 일단 보긴 해야 돼요. 근데 이번 직전 시즌만 생각을 하면 이적료와 기대 대비 너무 안 좋았죠. 애매했죠, 잘 사실. 나오지도 못했고 많이. 그리고 도쿠 기복이 좀 있지만 근데 도쿠만의 툴이 또 있어요. 딱 지금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도쿠를 써야 하는 순간이나 저 유닛의 역할로 생각한다면 가격 대비 어느 정도 활약을 했냐라고 묻는다면 완전히 성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저런 선수를 하나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맨시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승을 계속해야 되는 클럽 입장에서는 돈을 좀 쓰더라도 안 가지고 있는 유형을 데려오는 건 전 중요한 영입이라고 봅니다. 네, 도쿠가 어쨌든 스타일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팀 어떤 공격 패턴에 있어서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렇고 코바치치 그리고 뭐 이 유망주 에체베리 선수도 이제 계약을 또 체결을 했죠. 보면은 이전의 이적 시장보다도 지난 시즌 그리고 지지난 시즌 2023 22, 23, 23, 24가 선수 영입은 좀 많이 다수가 진행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 전까지 맨시티가 나이적인 측면에서 조금씩 이제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젊은 선수들을 계속 조금씩 이제 교체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리빌딩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간 선수는 역시 마레즈 그리고 콜파머, 콜파머, 라포르트 정리에는 사실 이제 사우디 또 팀들의 존재가 아주 땡큐가 됐죠. 그리고 칼빈 필립스 웨스트햄으로 임대로 어떻게든 보내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고 쭉쭉 이렇게 이적과 임대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때 균도안도 나갔구나. 균도안이 바르셀로나 FA로 나갔죠. 근데 전력으로 봤을 때 저는 균도안의 부재는 많이 느껴진 것 같아요. 저도요. 왜냐면 균도안은 팀 내 라커룸에서의 역할도 꽤 크다고 알려져 있고 저 선수 중요한 순간에 그 클러치가 결국엔 균도안 마지막 빌라전 때였나요? 그리고 우승한 시즌이 있었잖아. 그게 2022 시즌이니까. 그래서 균도안의 그런 능력이 아쉽게도 대체가 안 된 거는 아쉬우나 어쨌든 맨시티가 이 시즌도 이적 시장을 꽤 활발하게 보냈다. 그리고 좋은 선수들도 영입이 됐다. 무엇보다 기존 자원인 베르나르도 실바랑 카이 워커를 지킨 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다고 보여지는데 이 쭉 최근 두 시즌 이적 시장을 맨시티가 그래도 잘 보낸 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 여름 맨시티가 아직도 좀 사비오 영입 말고는 잠잠합니다. 사비오는 사실 뭐 좀 무조건 영입이 된다라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되게 는 아니거든요. 완전 새로운 얼굴이 수혈돼야 되는데 아직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사실 지금 맨유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맨스 팬들 입장에서는 뭔가를 좀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이적 시장 뭐 2018-19 시즌 오늘은 안 다뤘지만 2018-19 시즌에 마레즈 한 명만 영입한 적이 있었고 아까도 보시면 이제 한 명한테 매달리다가 그릴리시만 사고 결국 아무도 못 샀던 그런 이적 시장도 있듯이 이번 이적 시장도 조금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텐데 빠르게 좀 소식을 기대해야 돼. 맨시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팀도 퀄리티 하나하나는 뛰어납니다만 스쿼드의 뎁스는 몇몇 포지션에서는 좀 얇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채우려는 어떤 행보를 팬들은 기대할 가능성이 크다. 뭐 맨시티와 펩이 찍은 선수들은 보통 잘 되기 때문에 한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